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국가유공자법이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의 유형이 있어요. 우선 이 시간에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의 종류를 기본적인 사항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관련 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규정이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런 조문을 다 낱낱이 소개하는 것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기본적인 법률만 소개를 해드리면 상세한 내용들은 그게 좀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관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위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을 받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적용받을 국가유공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보험급여금이 되겠죠. 그것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범죄 행위자를 말합니다. 행정범이 아니고 형사범입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형사범과 행정범의 차이를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행정 관련 법률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또 국세기본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범인 것이고, 여기서는 형사범인데 이게 이제 너무 조문에 유형이 많기 때문에 낱낱이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형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가지가 1호부터 중한 형벌부터 경한 형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질로 나눠보게 되면 생명형, 그리고 자유형, 그리고 명예형, 그리고 재산형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9가지를 얘기할 때 순서가 사형, 징역, 금고 이 순서죠. 그러니까 이 금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징역, 사형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얘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니까 당연히 세 가지, 사형, 징역, 금고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법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곧 읽어드릴 형법이라든지 또는 폭처법, 폭처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가법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이렇게 모두 8가지 법률이 규정되는데, 이 8가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금고 1년 이상입니다. 금고 1년 이상.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역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상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임시적으로 또는 아주 짧은 시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129조부터 133조까지 이 주문은 이제 생략합니다. 그리고 355조부터 357조까지의
해당되는 범죄, 이 경우도 역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역시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이 배제된 형사범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죠. 불확정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상습적으로 어떤 정도 상습이냐 이제 판단하기가 남겠죠.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사람 도대체 어느 정도 행위가 품위 손상 행위냐 이게 이제 판단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나가서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사람도 역시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으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형사범 중에서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방금 제가 이렇게 안내드린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형사범 중에서 등록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역시 이제 판단력이 남아있는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앞에서 열거했던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형사범 중에서도 등록이 인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이제 구제 방법들이 또 있겠죠.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형사범으로 등록 거부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역에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 제기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전에 뭐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겠고요. 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는 뭐 이의신청, 의견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경우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불복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내용과 연관되는 또 내용을 추가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